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했던 게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은 이걸 다시 되살리겠다고 했죠. 당장 야당에서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대통령실이 검찰에 회신을 했는데 명품백 받은 걸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검찰 수사도 권익위처럼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맞물리면서 부속실 설치가 검찰 수사의 면피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명품백 논란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민수 의원님. 예. 제2부속실 설치가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전체 그 워딩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을 거다. 지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제쯤 되면은 왜 제2부속실이라는 게 역대 정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정상적이고 보통의 영부인들을 위한 지원 조직입니다. 지원 조직인 거예요. 그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영부인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속실 하나 있는데 뭐 이 편의상 제1, 제2 나눠보죠. 1 부속실 내에서 여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범이 VIP는 빈건희 여사라고 할 정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장차관의 인사 개입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영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하면은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부의원이냐, 김건희 여사가 부의원이냐 이런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농단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말씀대로 부속실을 설치했다? 이 기구가 그러면 지금의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역할을 지금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을 많이 벗어나고 그런 많은 의혹들을 받는 분이 원위치로 와가지고 이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논란이 가라앉을 거다? 그러기 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에 대한 수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혐의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그런 다음에 제 부속실이 있으면 앞으로는 잘 여사가 관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했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특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도 안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속실 실시해가지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꼼수도 아주 수준 낮은 꼼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꼼수다. 자, 오신환 의원님. 네. 제2부속실이 있더라도 명품백 논란이 불가피했다라는 회의적인 입장과 함께 부속실 설치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2월에 한 6개월 만에 이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건데 왜 이 시점에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보좌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늦었지만 그래도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특검을 요구하던 아니면은 뭐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던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를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늦었지만 했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그거 자체가 잘못되면 지금과 같이 계속 그럼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 인정할 건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도 부속실 안에 4-5명의 배우자 팀이라고 하는 그 팀원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예 공식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면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투명하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좌를 받으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들의 또 목소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논란이 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속실의 보좌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보여지고요. 네. 그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을 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요구를 했고 또 국회가 지금 뭐 특별감찰관법의 7조에 의하면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해서 임명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국회가 또 역할을 해서 특별감찰관도 하루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부엽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 대표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고 해서 새 신임 대표한테 조금 체면을 실어주는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조직 하나 뭐가 생겼다고 어떻게 VIP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이 생기면. 그동안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자원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부속실 이쪽만 쓰세요라고 제안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많이 앞으로 불편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성길 의원님, 지금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지금 종결을 혐의 없음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론이 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러면 성남 민심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너무 늘어졌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의문들을 해소할 수 없고 앞으로 뭐 리스크 관리는 될지 몰라도 그래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좀 있다가 나올 이준석 의원이 6개월 전에 한 언론사에서 말했던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당 목으로 하고 감사원장까지 야당 추천으로 하자라는 것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민수 의원님, 앞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애초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그걸 문제 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제2부속실 얘기할 때 왜 부속실이 없어졌습니까? 전 정권 있다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 학력 이력 논란이 있을 때 좀 전에 화면 봤듯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해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집권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순방 때인가요? 나토 갔을 때인가요? 민간인을 여사가 절친한 민간인을 공군 1호기에 태웠습니다. 그건 대단한 안보상의 허점이 뚫린 겁니다. 그걸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같이 자기 지인을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행보가 아닌 거예요. 이건 광폭 행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집권당 대표에게 그 당시엔 비대위원장입니다만 본인의 사과 문자,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문자로 보내서 상의하는 영부인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은 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영부인의 행보를 보인 거예요. 그런 논란 속에 이제는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 많은 의혹들과 함께 국정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이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수사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2부속실 하나 설치하겠다. 지금 그동안에도 그 팀이 있었어. 몇 명의 배우자 팀이 있었고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부속실에 인원을 2배로 늘려가지고 10명이 있다. 그럼 그게 김건희 여사의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랄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란 이걸 잠재워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부속실은 결국은 제2부속 설치는 이런 국민적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좀 돌려보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약속한 지 6개월 만에 이마저도 대통령이 약속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놓았는데 이 또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을 했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뭐 논의는 안 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요. 근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어느 언론에서는 또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대통령실도 1월 달에서부터 논란이 있을 때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언급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예. 앞서 2월 달 언론 대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좀 투명하고 정상적인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보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뭐 그 이후의 문제들 또 뭐 결국에는 특검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럼 지금과 같이 계속 그냥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진일보한 선택을 했다라면 그것은 인정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 예.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건 민주당의 몫이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비선 조직으로 그냥 계속 서포트를 받으라는 것인지 하여튼 민주당도 그것을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보엽 의원님.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예를 들면 명품백 수수 사건 있잖아요. 예. 이제 거의 수사는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과는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나왔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발로 아니 검찰 기사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에 공문도 보내고 대통령실이 친히 이렇게 응답도 해줬어요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다. 무혐의 처분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